There is a candle in every soul, some brightly burning and some darkly cold. And there is a spirit who brings a fire, ignites a candle and makes its own.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helpless, confused and torn, and hold out your candle for all to see it. Take your candle, no light, no room. Take your candle. Frustrated Peter, see how he's tried to light his own candle some other way. See how your sister, she's been robbed and lied to, still holds a candle with heart of fire. So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lonely, the tired and worn, and hold out your candle for all to see it. Take your candle, go light the world. Take your candle, go light the whose hearts are blazing. So let's raise our candles and light up the sky, praying to our Father. In the name of Jesus, make us a beacon in darkest times.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seek out the hopeless, deceived and cold, and hold out your candle for all to see it. Take your candle, go light the world. Take your candle, go light the world. 예, 1초가 아깝습니다. 한비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여러분 들리세요? 네. TV일까요? TV. 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리는데? 약간 여기 오지다 보니까 마이크 상태가 잠시 적응이 안 됐습니다. 잠시. 지금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조금 아까까지 비디오 안에 들어있었던 전 월드비전 기획부원 팀장이고요. 지금 그 사이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가요 UN 자문위원이 됐어요. 전 세계에
UN 자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곳 긴급, 그러니까 중앙 긴급 대응 기금이라는 1년에 6천억 원의 그 돈을 전 세계 긴급 구호 현장에 어디에 얼마큼 빨리 전해줘야 하나 하는 거를 자문하는 18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통영에서 그 긴급 구호 팀장도 아닌 그 UN 자문위원이 제 발로 걸어와서 비 오는 날 제 발로 걸어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죄송하게요. 여기가 통영이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에요. 오, 근데 정말 통영이 저의 오지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와야지 별로 있었는데 그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원래 제가 남수단에 가 있어야 돼요. 6월 첫째 주에 남수단에 파견 근무를 갈 그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가서 올 12월 달에 이제 1년에 반은 파견 근무를 가거든요. 그랬는데 그 남수단에 지금 전쟁이 조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8월 초에 가게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든지 미리 했으면은 절대로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통영하고 그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인연이 있어서 정말 남수단에 가야 될 사람이 여기에 와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 여기에 같이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그 뽕주머리 언니, 그 한의사 언니. 그러니까 저를 납치해 왔어요, 여기에. 저를 납치를 해오면서 여기에 통영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대형 강의를 하잖아요. 무슨 장충체육관 이런 데서 막 7,000명, 8,000명, 어느 데 막 10,000명. 근데 사실은 그게 강의를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들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거의 벽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저 뒤에 지금, 저기 지금 다 보여요, 끝까지. 그래서 사랑방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강의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강의라고 일단 들었는데요. 여기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은 선생님들 사유하려니까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맞는 에피소드를 맨 처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시야? 6시 45분. 누가 시계 하나만 빌려주세요? 좀 큰 거? 이렇게 할게요. 지금 6시 45분이죠? 5시 45분이죠? 그러면 강의를 7시 반까지 바꿨지? 7시 10분. 저한테 우리 매니저예요. 아주 7시 10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른들도 많이 계신 선생님들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20분, 25분 정도는 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할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한 5명 정도씩 같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인하면 한 사람한테 1분씩 걸리는데 그러면 다 집을 못 가잖아요, 오늘. 그래서 한 5명 정도 같이 나와서 사진을 찍으면 한 10분, 15분? 그렇게. 강의 6시 50분. 하여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앞에 3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월요일 날 5시 반에 밖에 좀 비가 오고 약간 좋아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강의를 서서 들어보세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의 강의를 이렇게 서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끝없는 도전, 불가능, 열정 막 이렇게 썼는데요. 열정에 가난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수 배워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서서 창밖에 여자, 창밖에 남자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사실은 3가지밖에는 기억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머리, 그 다음에 가슴, 손 이렇게 머리 얘기를 해드리고 정리를 딱 해드리고 요점 정리. 그 다음에 가슴 얘기를 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손 얘기를 한다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7시 정도에 이제 간단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딩동댕 퀴즈 시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요게 지금요 사인을 딱 해놨어요. 요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이 있는데 요게 통영에서 어떨지 몰라도 서울시 장안에서는 화제가 되는 책입니다.
요 제가 지금 사인까지 딱 해놨어요. 네. 요거를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강의 내용 중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손을 들고 답을 맞추면 제가 딩동댕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을 받으러 나오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머리 얘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이 강좌니까 저 맨 처음에 목적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잘 전해줄 수 있는 고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슴 얘기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 불같은 열정과 뜨거운 도전을 같이 우리 같이 행군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같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행군할까 하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 손은 이제 이 마무리입니다. 머리가 뜨거운 사람도 많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죠.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뭐 인정이 넘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손발을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을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오늘 통영 스페셜입니다. 통영 스페셜로 해드릴게요. 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첫 번째는 호칭이에요. 저 호칭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호칭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를 보면 예전에는 팀장이니까 이제 뭐 팀장님 이렇게 팀장이라는 소리를 좋아해요. 누가 나한테 팀장님 하면 다 우리 팀원들 같아요. 어떤 동지애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나한테 팀장님 그러면 왜? 좋은 말이 딱 나가요. 근데 이제 월드비전을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제 팀장님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언니와 누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리를 뽑아들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흔들어 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네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 흔들어 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초등학교 선생님,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일반 분들이군요. 일반 분들.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를 동생으로 접수합니다. 고등학교 너네들 이모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다가 딱 서로 누나 막 언니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을 저 같은 언니 혹은 저 같은 누나를 준 거 여러분이 미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이 세계의 이슈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만 남수단을 왜 가겠어요. 거기 지금 전쟁이 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만 찾아봐도 세계에 이제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같은 동생들이 저를 보고 있다라는 그게 대단히 힘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제 에너지를 받아가고 싶다고 오셨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한한 에너지라는 게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저도 힘들죠. 저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저기 지금 봐요. 완전히 핑크를 본 것 같잖아요. 저런 얼굴. 저런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도 누군가한테 욕을 먹어요. 그렇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응원군으로 제 뒤에 딱 있는 거. 그런 게 느껴져서 이렇게 언니 동생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니 누나 아니면 왕언니 왕누나 좋습니다. 아줌마라고 그러면 싫어요. 아주 신경이에요. 두 번째는 벌써 감지하셨겠지만 저는 말이 빨라요.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있잖아요. 이 말 빠른 거는 그냥 유전자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을 고치고 싶죠. 근데 지금은 젊으니까 말이 막 빨라도 좋은데 나중에 막 70, 80 돼서 할머니가 됐는데 막 노홍철 씨처럼 막 말을 빨리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치려고 막 되게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면 한 5분 정도는 빨리 나가요. 5분 정도는 좀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막 어느 때는 강의 뒤에 이렇게 천천히 막 써놔요. 5분 정도 천천히 말해요. 방송 나가잖아요. 라디오 방송 특히 앞에다가 천천히 말해 써놔요. 근데 천천히 말하면 캐릭터가 안 나와. 캐릭터를 줄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속도는 DNA에 저항하지 말자. 나는 그런 걸 타고난다. 그러면 어쩌랴. 소통을 할 때는 속도 이외에 뭐가 중요하죠? 발음이 중요하죠.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노력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늘 아침까지 노력을 한 나의 노력의 정체는 뭐냐면 아침마다 시를 한 편씩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아나운서 연습하듯이 아주 입을 쫙쫙 벌려가면서 읽어요. 발음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발음은 지난 30년도 넘게 30년 이상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저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제 발음이 되게 정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5분만 잘 들으시면 지금 우리 1시간 강의를 여러분은 2시간 들을 수 있잖아요. 잠깐만 들으면 그 말빨거가 금방 습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갈게요. 우리 매니저가 이제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일어날게요. 이 꽁지머리 한의사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자, 그럼 이제 머리, 가슴, 손 이야기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뒤로 이제 군더더기를 다 빼고 아주 본론을 머리. 저는 월요일 날 5시 반에 어느 초등학교 강당에, 이건 정식적인 강당도 아니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저 뒤에 정말 이 문밖에까지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와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엇인가 하나씩 꼭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계지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지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통영에 오니까 정말 사람들이 애양심에 넘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김밥 하나 먹어도 통영에 사는 꿀밥 먹어도 모두 통통 아우 좋아 하는 게 어저께 사실 조그만 것까지 통통통통 막 이러고 모든 것은 맞아요. 모든 것은 이 애양심부터 시작해요. 근데 애양심도 자기 그보다 그 전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놔두고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거 그거 하나같이 꼼꼼만 못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통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쫙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가 확 넓어지고 무대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영을 여러분 자신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통영을 중심으로,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그걸 넘어서 전 세계 아시아를 무대로 하는 그런 멋진 시민이 됐습니다. 통영 시민이자 통영 시민이자 세계 시민이 됐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단추는 머릿속에 세계지도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여기 너무나 다행스럽게 여기에 세계지도가 있어요. 예, 세계지도가 여기 있어요. 초등학교 그 통영에 하루 종일 어저께서부터 통통통 듣느라고 저는 여기 정말 한산섬 이런 것만 막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 지금 세계지도가 딱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그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세계지도,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지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세계지도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도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나라를 돕는 건 뭐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왜 FTA를 잘해갖고 우리가 어딘가에 소고기 수입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칠레하고 FTA 잘해갖고 와인 들어오고, 이런 건 누구든지 하죠. 여기까지 알아도 되세요. 그런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도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그 동영상에 들어있는 라이베리아, 그거 머릿속에 들어있나요? 시에라리온 들어있나요? 그런 나라들,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도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만난 기념으로, 그렇죠? 우리가 통영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의 무대가 물론 발판은 통영이죠. 그리고 발판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이 저기 멀리 세계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튀어봐야 지구안이에요. 튀어봐야 지구안. 제가 7년간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마지막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세계는 좁다. 튀어봐야 지구안이구나 썼어요. 튀어봐야 지구안이에요. 보세요. 지구본 하나 탁 하는데 탁 돌리는데 그 1초도 안 돼요. 지금 스마트폰을 딱 열어봐요. 그러면 전 세계하고 직접 통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르완다 1994년 르완다 사태가 났을 때 일주일 열흘 사이에 100만 명이나 죽었어요. 몰랐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다녀보니까 지구촌도 아니에요. 지구집이에요. 집이 하나 있고 그게 유리로 만든 집이야. 옆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 옆에서 신음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신음소리를 어떻게든지 해야 우리가 편해요. 안 그래요?
옆에서 우리가 막 재즈를 듣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 아까 그 멍게 비빔밥, 오,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맨날 먹고 다녀. 좋겠어요. 그 멍게 비빔밥을 막 먹으면서 재즈를 들으면 안 되고 뭐 들을까? 막 이제 멋있는 음악을 듣고 있는데 옆에서 신음소리가 안 나고 쳐봐요. 여러분, 그거 밥에 넘어가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 주위가 다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통영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런 아시아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사는 세상에 한번 태어났잖아요. 여러분은 전 세계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통영의 아들딸로만 살고 싶어요? 오, 저는 너무 조금해요. 대한민국의 아들딸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건 너무 조금해요. 세상에 이미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멀쩡한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한국이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무대는 전 세계가 돼야지 마땅하다고 봐요. 그것의 첫 번째 단추는 세계지도. 머릿속에. 저는 세계지도 한 장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이제 엄마들 많으시니까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세계지도에 붙여놨잖아요. 집에 세계지도 붙여놓고 사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지구본까지 쳐줄게요. 지구본까지 쳐서 세계지도를 지구본이 있다거나 아니면 세계지도 붙여놓고 사시는 분. 그러니까 여기에 왔겠죠. 맞아요. 제가 요즘에 강의한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지금 많이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든지 이런 스마트폰 열면 말고 이런 종이 지도나 아니면 지구본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제 뉴스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 한 번씩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장컨대 1년 안에 세계가 싹 들어와요. 지금 아랍의 봄 이러면서 지금 막 거의 그 양민학살 못된 정부가 그 양민을 학살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동대. 그리고 어저께 총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도 하기 전에 네 연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있잖아 시리아 같은 나라를 그리스 같은 나라도 지도에서 보면은요 어리버리 잘 보이잖아요. 지도를 잘 안 보던 나라들. 그죠? 리비아, 그죠? 그런 카다피가 있었던 리비아 이런 데를 보면은요 여기가 여기야 이래요. 국제뉴스에 나온 것을 지도에 한 번씩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1년 안에 이 세계지도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서 여기가 내 무대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958년생이에요. 와, 참나. 그렇죠. 저생 세대라고나 할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어학연수 아니면 무슨 세계여행 이런 게 어려웠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 딸들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인물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을 하셨겠죠,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게 세계지도. 우리 집은 이제 땅집이었어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대학집인데 들어가는 문만 빼놓고는 모두 세계지도가 붙어있어요. 들어가는 문, 거실 문부터 현관문 현관문의 세계지도, 들어가면 거실의 세계지도, 식탁의 세계지도, 책상 앞의 세계지도, 몽땅 다 세계지도인 거예요. 저는 세계지도가 하도 많이 붙어있어서 다른 집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엄마 아빠의 작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런 스케일 큰 세계를 무대로 하는 사람으로 키울까. 근데 작전 성공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거를 보고 살았기 때문에 세계가 넓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 살이가 만만하진 않죠. 어따 대도. 그런데 세상이 이거를 한 바퀴 돈다거나 이 세계를 한 바퀴 돈다거나 세계를 무대로 한다거나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세계를 좀 보니까 땅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한 바퀴 걸을 수 있겠는데? 딱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꼬마 너 몇 살? 몇 학년이야? 9살이야? 2학년이지? 딱 얘만할 때, 나 잠깐만 이러던데. 딱 요만할 때, 현지아가 요만할 때, 9살, 요만할 때, 세계를 한 바퀴 걸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땅이 다 붙어있어. 이거 땅이 다 붙었는데, 아버지, 이거 한 바퀴 걸어서 돌 수 있지 않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한 바퀴 돌 수 있어. 한번 그래 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뭣도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막 80명이었어요. 이부제 수업하고 막 이런. 간에 가갖고 이제 뻐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버릇이 있어요. 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알려요.
그래갖고 너무나 많이 알려갖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요. 되게 그거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제가 바로 지난 2주일 전에 백두대간 종주 끝냈어요. 백두대간 종주는 그건 사랑이었네 책 보면은 백두대간 종주 하고 싶다고 딱 나오거든요. 그건 사랑이었네 그거 뭐 80만 명이나 반대고 80만 명이 알고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해서 끝냈어요 그거. 오, 근데 책이 네. 그게 작전이에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막 얘기하다 보면 좋은 정보도 생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얘 꼬마만 알고 때 세계일주 하겠다고 확 뻐기고 다니니까 그런 건데 얘네들한테 이제 학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 좀 있으면 이제 다리에 힘이 붙으면 세계일주 할 거야. 걸어서 이랬더니 그 80명의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들 놀라는 거 보고 더 놀랐어요. 왜 놀래? 너는 발이 있고 세 개는 붙어 있는데 너 걸어다니는 게 그렇게 놀랄 얘기야?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 반에 80명입니다. 80분의 1이에요. 그죠? 그 아이들은 분명히 한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의 먹는 것도 비슷하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머릿속에 세계지도가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계지도를 붙여놓고 돈 주는 일을 하실 때 우리 아버지 일찍 들어오셨을 때 세계지도 펴놓고 어디 찾아봐라 그러고 그 찾는 걸로 우리 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지도 막 다 외워요. 그래서 스케치북 같은 거 사면은 딱 맨 처음에 스케치북 딱 사면은 그걸 줄 하나 작어요. 그거 뭐예요? 딩동댕 그것도 연습.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린 세계지도를 이렇게 딱 책상에 붙여놓고 사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갔다 오셔서 어느 때는 굉장히 쉬운 거 물어보세요. 진짜 돈 주고 싶을 때는 쉬운 거 물어보세요. 많이 예를 들어서 인도의 봄베이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그날 돈 푸는 날이에요. 이집트에 무슨 카이로 이런 거. 그다음에 진짜로 말할 때는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어느 때는 팔레스타인 찾아봐라 그러세요. 팔레스타인. 근데 내 남동생이 있어요. 내가 셋째 딸이거든요. 큰 셋째 딸이고 내 동생은 눈이 7.0이에요. 한명을 다 봐요. 왜냐면 그게 돈벌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돈벌이잖아.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해갖고 뭘 찾아봐라 그러면 누나들은 어떤 작전이냐면 내 동생이 눈길이 어디 가나 먼저 찾아봐라. 그러다가 막 싸우고 가는데 내 동생이 쩔쩔매며 그거는 지도에 없는 나라. 쩔쩔매고 있지. 그러니까 딱 아버지가 그랬어. 못 찾겠지? 당연히 못 찾지. 지도에는 없는 나라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찾아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금방 찾죠. 저 이집트 밑에 이스라엘 그 옆에 저 요르단, 시리아 그 중간에 딱 이스라엘 빨간 글씨로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같이 써 있어야 되는데 왜 어떤 나라는 빨간 글씨 딱 써 있고 어떤 나라는 흔적도 없느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63년 그 아랍 전쟁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는 못 알아듣죠. 언니나 언니 큰 언니나 작은 언니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빨간 연필을 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지도에 이스라엘 옆에다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엄마는 더 하셨어요. 우리 엄마 여기 엄마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많으실 텐데 우리 엄마는 생활 소품 그거 어디서 구하는? 우리 엄마는 부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구해오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샤워 커튼이 세 개 있어요. 저는 이제 샤워할 때 진짜 그 다음에 스케치북도 세 개 있어 그래. 저금통이 돼지 저금통이 아니라 지구본 저금통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식판, 심지어는 티셔츠 어디 가서 구해오시는지. 지금 제가 갖고 다니는 그 가방이 지도 가방인데 지금은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티셔츠 4개 딱 사이즈 1 한 사이즈를 쫙 사오세요. 지도 같은 거 그려지잖아. 큰 언니 작은 언니는 좀 맞고 나랑 내 동생 투세자들을 딱 입고 있으면 그거 입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 엄마. 그래갖고 엄마 약간 화났잖아요. 우리 큰 언니가 세계지도 티셔츠 그거 입고 있어. 뭐라 하잖아 우리 엄마. 너희들이 그거 입고 있구나. 좋아요. 엄마들.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집에서 되게 흔한 말이에요. 딱 밥 먹으면 딱 해요. 인도의 셋째야. 인도의 봄베이에 빵꾸 났어. 빵꾸. 밥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왜 맨날 밥풀 입냐고요 어딘가에. 그것도 작전이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세계지도가 딱 있었던 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제가 세계일주를 했을까요? 못했어요. 엄두도 안 냈어요. 그죠? 세계일주를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가슴 뜨겁게 정말 견딜 수 없이 뜨겁게 하고 있는 이 일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을 만나지
제가 긴급보호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을 만날 일도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접점이 있어서 만나겠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 한 장이 제 인생에 가장 풍요로운 가장 풍요로운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특히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께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소중하게 키우는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이 있어야 주는 거고 돈 좀 주세요. 돈이 있어야 주는 거죠.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어야 그 중에 일부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지도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도 골고루 들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통영이라는 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잘 조화된 이런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니까 이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역사도 있고 이순신이라는 정말 돌출한 그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제도 하고 음식도 있고 정말 이렇게 조그만 데서 이렇게 짭짤하게 있는가 정말 이번에 지발했는데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통영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경상도에 대한 자부심입니까? 사투리 이게 표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뭐라 그러더라? 경상도 표준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안 고친대요. 아이고 경상도가 대세라면서요. 그래서 요즘에 뭐 어디에서 왔으니까 하면은 서울이란 게 아니 뭐지? 서울 여기는 어떻게 말하죠? 경상 사투리로 서울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죠? 경상도인데. 아니요 경상도인데 서울이 고향인 사람도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서울입니다 이렇게 한다는데요. 그리고 예전에 전라도가 됐을 때는 서울입니다가 아니라 서울이란 게 막 이랬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제가 바깥에 지금 86년부터 7년부터 지금 다니고 있어요. 유학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라보다 훨씬 멋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멋진 나라예요. 우리가 G20 이런 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시니컬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국제 보면 맨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떤 분야는 그렇죠. 그러나 제 분야, 국제보호 분야에서는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나 생각합니다. 저는요 국제회의에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명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만약에 월드비전 할 때는 월드비전 한비아 이렇게 써있고 지금 이제 유엔이니까 유엔 한비아 이렇게 써있고 대한민국자가 안 나와요. 저는 그래갖고 그런 회의에 가면은 여기 바디 페인팅 같은 거 하고 다니고 대한민국 빨리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하면 그 순간부터 질문이 쏟아져요. 선진국은? 깜짝 놀라요. 선진국은요 너네 나라는 그렇게 경제력이 10위권이잖아요. 그죠? 10위권에 들면서도 아직도 성장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아직도 무엇인가 다이너마이트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러워요. 선진국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진국이나 후진국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되고 싶은 나라죠. 당연히 담고 싶은 나라고 되고 싶은 나라죠. 그래서 정말 바깥에만 나가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위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정말 우리의 범위가 우리 통영 아니면 경상도 거기까지 아니면 대한민국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조금이다. 그 세계 시민으로서 정말 우리 무대가 전 세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예요. 그렇죠?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붙여놓고 사는 건 이제 하드웨어예요. 세계 지도를 맨날 보면서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부족해요. 2% 부족해요. 무엇이 부족하냐? 그것을 세계를 돌리는 힘이에요. 세상을 돌아가는 힘이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이 세상을 돌리는가?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하시나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세상은 그냥 정글의 법칙 아닌가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렇죠? 저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적자 생존. 그다음 양육강식.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뭐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지위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위를 가지면 휘둘릴수록 좋은 거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러더라고요. 너 요즘에 광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했더니 말없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가르쳤다.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말없이 6호선을 가르쳤다. 독발력입니다. 막. 그렇죠? 정글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글의 법칙. 정글에서는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사는 집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그건 사실 거의 모욕이에요.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쉬워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멋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런 인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있고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한 발짝 내 힘을 보태고 있고 약자는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아닌가요? 정글의 법칙이 있어요. 저도 한 살 많은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 저렇게 지금 늦게 와서 지금 어디로 갈까 하고 헤매고 있잖아요. 여기들 일찍 온 사람은 앉아있고 늦게 온 사람들 이렇게 서들어요. 이것도 정글이죠. 교사, 임용고사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것도 정글이에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냥하는 거는 많이 가르쳐요. 사냥 어떻게든지 사냥해서 그러나 그 사냥에서 싸놓고 있는 걸 어떻게 배분하는가를 잘 못 배우는 그런 정글에 살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저도 정글에 맞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남한테 잡혀먹지 말고 남한테 피해주지도 말고 남한테 피해받지도 말고 무슨 좋은 일처럼 싱글벙글 그렇게 하자 생각했어요. 제가 관여하고 있었던 국제 홍보 광고 홍보잖아요. 거기도 피리내 나는 전쟁터예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전쟁터에 저는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42살에 전혀 다른 세상을 알게 됐어요. 정글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정글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학교 수업을 끝내고 5시 반에 여기에 오실 때에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예뻐지고 어떻게 하면 남자 짝 3호와 여자 짝 1호가 잘 만나서 그런 거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그런 거를 들으리라 그거를 기대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예뻐지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나고 어떻게 하면 스펙을 얻고 그거는 그분들한테 들리면 돼요. 저는 제 얘기만 하면 돼요. 그죠? 시간도 없는데 그죠? 정글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새의 양 날개가 있듯이 자전거의 두 바퀴가 있듯이 세상을 돌리는 힘이 있었어요. 소리 없이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사랑과 은혜의 법칙이었어요. 사랑과 은혜의 법칙. 정글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누르죠. 무자비하게. 왜냐하면 자기의 세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쪽은 틀려요. 강자가 약자를 돌봐요. 이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거 걱정 안 해요. 그러다가 다시 강자가 되면 그때 약자를 돌보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얘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맨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세상이 있단다? 그러면 속으로 콧방 익혔어요. 아이고 정말이에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정말이에요. 정말 그거 믿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42살에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같이 이렇게 작은 인원들이 모여있는 것은요 저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저랑 만난 거죠. 이렇게 눈길을 마주치는 게 만난 거지 뭐예요. 지금 여기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저랑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눈길, 자기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기에 힘을 보내는 거예요. 이쪽의 힘은 이미 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몰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쪽으로 몰아가요. 여기 하프라인이 있다면 이쪽은 밥이고 이쪽은 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꿈만 먹고 사냐고. 꿈만 먹고 살지는 않지만 어떻게 그럼 밥만 먹고 살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밥만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해야 누군가가 꿈 얘기를 해야 밸런스가 맞고 저는 여러분 지금 오늘 눈길을 보니 이쪽으로 지금 많이 낚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자기의 힘을 어디다 보탤
못되기로 결심을 했는가죠. 자기의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없다 못되기로 결심을 했는가. 그래서 그 결심대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아기 때는 엄마가 우리를 돌보지만 우리가 나중에 58년쯤 되면 엄마들이 80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돌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전 세계 중에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길게, 가장 왕창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너무 쉽다.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1950년, 우리나라 6.25가 이제 다가오죠? 1950년서부터 언제까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988년보다 더 늦게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하죠? 1988년이 언제냐면 손에 손잡고 하면서 우리나라 보러 오세요. 뭐 우리 소득 만불이에요. 막 이런. 그럴 때도 나와 같은 김국보 팀장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나라 뻔하죠. 그쵸? 선진국 어디 미국 그다음에 그쵸? 그 유럽연합, 호주, 일본 이런 데 가서 우리 아이 지금 굶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약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이 줄에 누가 서 있냐면 케냐,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서갖고 돈 좀 주세요 해갖고 돈을 받아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쓴 거예요. 1990년까지. 1990년까지. 월드비전이라는 이 제가 다녔던 단체도 1950년부터 시작돼갖고요. 전쟁 때 시작돼갖고 1990년까지 돈을 받았어요. 마지막 사업이 춘천의 펌프나주를 타거든요. 그때까지 여기에 지금 소말리아, 방글라데시하고 다 같이 나눠서 돈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멋있는 역전이 벌어져요. 완전히 1991년에 완전히 외연을 끊고 그 다음에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전 세상에 이런 나라 많은 것 같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두부랑 착 끊고 그 다음에 돕는 나라가 됐을까? 이 나라는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걸까?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일까? 선생님들이 숙제를 많이 내줘서 그런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다예요. 저는 맨 처음에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2001년도에 그 월드전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주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줄에서 안 쓰고 이쪽 줄에 쓴 거예요. 이쪽 줄에 돈 주는 나라에. 제가 맨 처음에 갔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딱 가서 이쪽 줄에 쓴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그랬는데 거기는 미국, 영국, 호주 그때는 다색이었어요. 미국, 영국, 호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체로 보면 1%밖에 안 돼요. 근데 상징적으로 돕던 나라에서 들어온 나라, 그것도 김국보 현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맨 처음에 그분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아프간 60도 넘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퍼바를 불러주고 정말 그분들의 인간적인 가치랑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걸 보니까 약간 짠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저러고 있었겠지. 돈 받는 게 좋지만 많잖아요. 고개를 푹.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새파란 사람들. 제가 40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30몇 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줄 때 두 손으로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봤기 때문에. 민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 받는 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 할 때, 프로그램 할 때요, 뭐 뛰어먹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50년간 열심히 뛰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하면 이 사람들 긴장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해봤던 수법을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도너스 미팅이라고 돈을 건네주는 그런 미팅이 있어요. 전쟁이 나자마자. 저희는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면 48시간 내에 들어가는 48시간 대기조예요. 굉장히 일찍 들어가는 거죠. 딱 들어가서 이제 돈을 주는 그 모임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이 잡고 여러분 전쟁이 뭐 20년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돈 주려면 돈이나 주는 거 아니고 진짜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국 사람은 더 딱딱한 그 발음으로 딱 뭐라고 여러분의 재건 복구를 위하여 막 여기 있는 사람들 딱 얼굴 표정이 당신 돈 주려면 돈이나 줄 거지 무슨 잔소 일본 사람이 딱 잡고 뭐라고 해요. 바람 도셔갖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돈이나 줄 거지 무슨 소리. 분위기 완전히 팍 죽었을 때 제가 딱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보지도 않고 있어요. 첫 마디에는 고개도 안 숙여요. 고개도 안 들어요. 첫 마디에.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어쩌라고. 제가 그 다음 마디에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독사가 그게 고개를 탁 쓰는 것을 갑자기 정말 탁 들었어요. 한마디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어쩌라고. 마지막이 다행이다. 우리나라도 60년 전에 전쟁이 나서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전쟁에서 박살 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쳐다보니까요, 제가요 완전 접신 단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너무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 전에 그 전쟁이 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을 모두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필요한 마중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4천만 국민들은 열심히 밤낮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마중물로 펌프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도 남을 밀을 50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쓰고도 남을 물을 보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쫙 펴놓고 무엇이 어느 나라가 가장 필요한가 하고 딱 봤더니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물, 상징적으로 모든 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중물을 가져왔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펌프질을 열심히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펌프질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쓰고도 남을 물을 그때 가장 필요한 나라에 주면 그것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비례가 아니겠습니까? 박수 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사랑과 은혜의 릴레이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이 아저씨들이 갑자기 박수를 막 쳐갖고 그때 딱 접신에서 깨어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그분들은요 제가 무릎 박도사에 나왔는지 그랬을 때가 상관인지 몰라요. 무조건 한국 사람이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6개월 동안 한번 파견 근무 가면 6개월 동안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막 일러. 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우리를 못 믿는 것 같아요. 우리를 깔보는 것 같아요. 맨날 뭐 사인하라고 그러고 맨날 뭐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체크리스트 나오고 맨날 모니터링 한다 그러고 어쩌고 우리를 그렇게 깔보는 것 대박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에요. 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좁아서 아는데 우리도 보고할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뭐 하나하나 적어야 돼서 그러는 거지. 깔볼 리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전쟁터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받는 태도가 불량하냐. 그런 사람들이 나쁘냐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래요. 우리도 50년간 받아봐서 아는데 우리도 뻔뻔히 고맙다는 말 안 한다. 어저께 그 슬쩍 웃는 거 살짝 웃는 거 그거 봤냐? 그게 최대로 고맙다는 거다. 뭐 그러냐 하면서 제가 정말 그 양쪽의 오해를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바깥에 나가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밀집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자 역할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 공부 시간에 가르치겠지만 역사적인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요. 일제 경험했죠. 일제 경험. 그러니까 식민지 경험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알아. 금방 알아. 전쟁이 난 데 가면 전쟁이 난 사람도 금방 알아. 독재를 하고 있어요. 뭐 미얀마 같이. 금방 알아. 그다음에 오리고개 넘어간다고 또 막 그런 나라 그것도 뭔지 알아. 그 동네에 우물이 없는 펌프가 없이 우물만 그런 나라는 또 얼마나 알아요. 이렇게 농축적으로 된 나라 없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많은 나라를 도우라고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주시지 않았나라. 게다가 우리는요 마음껏 따뜻해요. 저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품질 인정이 있는 나라는 못 봤어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정은요 그냥 고품질이에요. 고품질. 품질이 높아요. 이게 그냥 머리로 잠깐 생각하고 가슴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되게 오래가는 끈적한 이게 있잖아요. 전 세계에 통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눈빛만 딱 제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근사근한 여자의 그런 상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바깥에 나가면요 역시 동양 여자가 다르다고 해요. 정말 어떡하면 좋아. 이번에 중국 가서 막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니까 이러는 거야. 난 너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막 이래요. 우리나라 고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바깥에서 너무나 경쟁이 있고 정말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들이 하던 대로만 하면 정말 우리는요 환영받는 세계 시민이에요. 그 대신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런 에너지는 어디에
정글의 법칙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많이 돌리는 그런 우리 멋진 통영 시민이자 세계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니, 네. 여러 가지 세계 시민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고 우리 매니저가 계속해서 지금 눈치를 주는 바람에 이제 머리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화하면 되니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가슴 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이제 귀다 그러잖아요. 이제 가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내 피를 끓게 하는가? 무엇이 나는 이걸 하다 죽어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 정체를 한번 드러내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분간 20분 동안 이 가슴 얘기할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한 방 쏠 생각이에요. 불화살. 불화살이란 뭔가요? 화살 촉이 있어요. 화살 대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리고 불화살이니까 불이 달려있어요. 불. 그 불 얘기를 하느라고 빨간 옷을 입고 오려고 그러는데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마땅할 게 없어서 저기 뒤에 안경 끼신 그 저분, 저 빨간 옷 저분처럼 붉은 게 달려있어요. 불화살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가슴 정중앙에 쏘려고 하는 그 불화살을 부디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불화살을 세게 아까 그 한산섬 거기 갔거든요. 거기 이순신 장군의 궁터 있잖아요. 궁터에서 저쪽 하산대까지 와 145m? 그렇죠. 그 궁터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빙의가 돼서 여러분이 그 화살 타겟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딱 쏠게요. 그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지금 구름이 빛을 나면서 또 갑옷을 입고 이거를 쐈대잖아요. 그죠? 그거 그 기본으로 이순신 장군의 얼을 받아 여러분 가슴 정중앙에 그 볼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불화살을 쏘겠습니다. 부디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사는 거잖아요. 미지근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뜨겁게 살고 싶잖아요. 뜨거운 것도 도가 있어요. 99도까지는 잘 끓어요. 99도까지 끓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때문에 잘 끓어요. 명함, 뭐 어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기 때문에, 뭐 어디 풍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딱 99도까지예요. 100도 끓는 사람은 달라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99도하고 100도는 우리가 뜨겁기로 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큰 차이가 나죠. 99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드디어 끓어요. 우리가 이왕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왕 이런 통영이라는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슴이 미지근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미지근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미지근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분의 의견도 존중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뭐 다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지겨워서. 그러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200여 명의 이분들은 뜨겁게 살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 제 불을 당겨드릴 거예요. 제 가슴에 100도로 펄펄 끓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을 여러분에게 당겨드릴 거예요. 한 분 한 분 당겨드린다고 해서 제 불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제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불을 당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불을 당겨서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들,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불을 있는 걸 주는 거죠. 없는 걸 어떻게 줘. 그 불을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용남초등학교 여기를 진화지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쏘시개를 가져가서 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영을 불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불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불바다, 통영이 불바다가 되면 경상도가 불바다가 되고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되고 아시아가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랑의 불바다가 돼서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통영의 용남초등학교 그 강당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견딜 수 없이 뜨거우면.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디 제 불을 갖다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불 받아가는 거예요. 제 불의 근원을 잠깐만 얘기하면 저도 10년 전에 누군가한테 불화살을 맞았어요. 10년. 그리고 그 불이 내 가슴에서 뜨겁게 타고 있어요. 여러분 제 가슴에서 뜨겁게 타고 있는 불화살 안 보이십니까?
맞아요.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열기로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불을 어떻게 전하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무릎팍도사를 본 사람은 그거 참 이상하죠. 무릎팍도사는요 그거요 시청률이 한 18%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근데 MBC 파업하잖아요. 그래갖고 파업하고 나서 이제 그거 안 만드니까 재방송하고 재방송하고 그래갖고 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거기서 한 3분 정도 말했던 그 얘기를 오늘 통영 스페셜 15분으로 물로 제가 맞았던 불화살 42살에 맞았던 불화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제 동력이에요. 그 뜨겁다 못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거죠. 정말 이거 정말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라는 그 일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 갑자기 너무 로맨틱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맨 처음에 케냐에 있는 의사 얘기예요. 의사. 근데 어느 날 세계 일주를 다 하고 나서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까 진짜요 1,000원, 2,000원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아 이게 극단적인 얘기였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1,000원, 2,000원에 사람이 죽고 사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마 톤주 보셨어요? 네. 부산 PD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울지마 톤주가 제가 근무할 때도 그 톤주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그 톤주강 이름 때문에 그 동네가 톤주인데 거기에 요만한 꼬마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입을 대고 물을 마셔요. 그 입을 대고 마시는 그 물을 여기 아줌마들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씻고 막 이쪽에는 소, 말 이런 걸 씻기고 거기 손똥 넣고 말똥 넣고 사람들 똥은 길쭉하고 그 다음에 소똥을 동글하고 말똥은 동글동글 이런 말똥이 이렇게 똥이 이렇게 막 떠다니는데 아이는 거기에 컵도 안 대고 이렇게 물을 먹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집 아이는 똥냄새가 안 날까요? 근데 왜 걔는 그 물을 먹고 있을까요? 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똥냄새만 조금만 참으면 되는 똥냄새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물 안에는 기니아충이라는 해충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해충은 이렇게 뭐 대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을 뜯고 나와요. 애들이 우주인이냐고 살을 뜯고 나오는데 요만한 게 아니라 1m짜리가 나와요. 독사뱀이 애들 여기가 무슨 고동색이잖아요. 선비색이잖아요. 거기 하얀 게 뚫고 나와요. 얼마나 가시가 조금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또 뚫고 나와. 현장 근무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오두막에서 아이들이 거의 애 낳는 수준의 비명을 질러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팔다리에 그런 게 나오면 그건 다행이야. 얘는 죽진 않아. 아프기만 해. 얘가 이 해충이 내장으로 들어간다거나 뇌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물을 잘못 물 그 기니아충은요 내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요만한 그 정수약이면 없어져요. 20원이에요. 한 봉지에 20원.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3,000원이 들어있다. 여러분은 무진장 힘센 사람이에요. 어떤 한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3,000원만 가면 한 집안이 깨끗한 물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3,000원 맨날 줄 수 없잖아. 그럼 오물을 파는 거야. 오물 파는 거는 700만 원. 저는요 어떤 사람이 700만 원을 탁 캐척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또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 통영에 멋진 분이 계신데 그분이 700만 원 캐척하는 돈은 나는 사실 고맙긴 하지만 한 700명이 10,000원씩 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 기도까지 올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올 거 아니야.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1,000원, 2,000원에 사람이 죽고 사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품질 인정인데 아이들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돈 내놔라! 이러면 뭘 얼마나 잘 줄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그러니까 열립전 다닐 때는 방송에 한 번 나와서 정말 이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한 방송에 6억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돈이야. 6억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정말 아까 그 정수약 2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물 한번 팠는데 700만 원.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통해가는 거죠. 그분들이 돈만 주는 건 우리 몸값이 그거밖에 안 돼. 우리도 목숨 걸고 하는데 기도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나니까 내가 긴급부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일주 하고 나서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이제 막 물어볼 때 뭣도 모르고 그냥 긴급부화 한다고 긴급부화 하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뭐가 있다니까. 키가 풀려진다니까. 전화 월드비전이래요. 그래서 저는 월드비전 그래갖고요. 악역광인 줄 알았어요. 월드 세상이 비전 보인다네. 여기 다 끝나고 지금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악역광을 했어. 이 악역을 쓰고 있으면 인도에서 어울린다 막 이래.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런 구호개발 단체인 거예요. 이제 긴급구호를 제안하는 거예요. 홍보팀장으로. 그때는 이제 홍보 요원이었으니까. 저는 뭐 세상 물정 모르던 사람이라서 그거 현장에 한번 가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 그죠. 이게 지금 뭐 이분이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한 건데 한번 가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이랬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예요. 이태냐 의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가기 전부터 소문이 무성했어요. 멋있다. 근데 저는 정글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멋있다는 건 몇 가지예요. 남자가 멋있다. 1. 잘생겼다. 2. 돈이 많다. 3. 그 능력이 있다. 4. 스펙 뭐 이런 거. 유머가 있다. 그 다음에 여자들한테 칭찬을 해준다. 보면 이뻐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 뭐 여러 가지가 그런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까? 멋있으면 코피 하나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36살이래요. 그래서 연하가 대세인데 그거 딱딱하다.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국경인데 국경이 굉장히 위험한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곳이면 거기요 사랑이 쌓여요. 아니 진짜 위험한 현장. 이라크에서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도 그렇고 제 책 지도받고 있는 나라를 살짝 잘 보면은요 그 행간에 내가 누구를 좋아할 것 같은 근데 그거는 정말 현장에 가면은 어려운 순간을 같이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금방 정이 들어요. 영어만 통해도 말이 통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 놈이라서 가기 전에 커플이 생긴다 웬만하면 맞춰야지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갔어요. 아이고 제가 오지 여행 간데 오지 여행 가야지 그랬는데 오지 여행가로서 갈 수 있는 곳과 긴급구호 팀장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진짜 비행기를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그렇게 갔어요. 한 40시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 이제 소말리아하고 그 케냐 국경인데 거기에 여기 있는 소말리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6명이 이렇게 딱 그 붕대 같은 거, 호총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나와. 우리가 이제 내려서 트랙에서 내리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악수를 하는데 첫 번째 아저씨고 그 동네 지도자,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 뭐 세 번째는 무슨 뭐 교육장관 뭐 이런 거겠죠. 그 동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악수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아저씨 손가락이 이렇게 뭉그러지면서 거기서 피고름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딱 보니까 귀가 뭉그러져서 거기서 피고름이 나는데 피고름이 나는 게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아까 충무김밥 먹을 때 그 있잖아요. 그 깍두기에서 나오는 그 깍두기처럼 그런 피가 이렇게 세 번째 사람 보니까 코가 문드러져서 충무김밥 깍두기 말로만 쓰던 흉터병인 거예요. 울지마 톤주 보면 거기에 나병 나오죠. 거기에 한센병 나오죠. 여기는 한센병보다 뭉그러지는 정도는 조금 낮지만 거기서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악수를 하려고 피고름 뚝뚝 떨어지는 저는 악수를 못 하겠더라고. 거기에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긴급구호 팀장은 해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했어.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은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소말리아에 가면은 고개로 인사하셔야 돼요. 통통이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분 사이 내가 첫 번째 걸 한국 사람이 여러분이 가면 두 번째 걸 역시 한국 사람 고개로 인사. 말도 좀 빨리 해. 연습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생각해요. 그 동네 아줌마들도 다 피고름이 나는데 오늘 밤에 먹는 나물 무침은 이 피고름 나물 무침이요. 오늘 밤에 먹는 빵은 피고름 빵이요. 나 잘 못 있겠다 막 이러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있었다. 그래도 이제 이 남자는 다 보러 가야지 그죠? 40시간 타고 왔는데 유목민이니까 있잖아요. 이게 가는 서비스를 해야 돼요. 어디다가 무슨 진료소를 놓으면 거의 못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병원 차려갖고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한참 병원 갔어요. 한참 어딘가에 줄이 쫙 서요. 장사님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면 손만 씻어도 이 전염병의 50%를 막을 수 있고요. 긴급구호 세트를 봐도 거기에 5g짜리 비누가 들어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거 뭐 또 서양 사람들 깨끗한 척 하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만 씻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긴급구호 이제 뭐 한다, 뭐가 필요하다 할 때 비누 무슨 캠페인 하잖아요. 그거 꼭 해주세요. 그거는 비누, 정수약 이런 거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거예요. 5g짜리 그거 아마 10원, 20원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러 갔어요. 아, 저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그 사람이 저 뒤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 뒤에 이렇게 딱 앉아. 뒷모습 멋있더라고요. 뒷모습까지 말하면. 앞에서 이제 이 사람이 진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보이고 이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제 눈을 봐야 되니까 고개를 많이 펴고 여기 막 충무김밥 아니야 그 뭐지? 그게 막 떠올려. 근데 이 사람이 막 룰루랄라 하면서 아 오늘은 색깔이 더 진해졌군요 막 이런. 아 이제 앞으로 빨리 가봐야죠. 그래갖고 이제 딱 앞에서 그 사람하고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사람 이제 하도 손님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딱 눈인사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 딱 치는 순간 우리나라 예능 프로였다면 노란 글씨로 딴딴딴 왕실만. 저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입이 그렇게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하세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중에서 입 되게 큰 사람들 나오죠? 그게 사실화예요, 사실화. 입이 거의 얼굴에 반이고요. 이빨이 거의 한 50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우리 한 2배쯤 되고요. 이빨이 하얗다는 정도가 우리처럼 그냥 하얀사가 아니라 옥돌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딱 웃으니까 얼굴이 반이 딱. 코는 납작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납작한 코. 눈은 아시아는 잘생긴 거니까. 근데요,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멋있다 그랬는데 저는 멋있다는 그냥 무조건 잘생겼다. 아무리 맞추려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무리 연하도 안 되겠고 아무리 맞추려도 안 되겠다. 그 왕실망하고 다 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10분만. 근데 이 사람이 하도 바빠갖고 우리랑 놀아줄 수가 없었어.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그쵸 점심시간이나 뭐 할 때 이제 우리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 옆에서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6명 정도 가는데 10분 만에 내 입에서 신음소리처럼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 신음소리는 멋있다. 10분 만에 이 사람이 멋있게 보였어요. 10분 만에 이 사람의 얼굴이 그 입이 탁 작아졌을까요? 아니면 턱 싹 커졌을까요? 아니면 눈이 쌍꺼풀이 탁 커졌을까요? 얼굴은 똑같은데요. 갑자기 10분 만에 이 사람 이 머리 뒤로 아우라가 쫙. 왜냐하면 10분 만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람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10분 만에 너무나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100%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하냐고요. 돈 받으면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거기에 99%가 아닌 100% 뜨겁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순간에 그런 얼굴 나와요. 예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혹은 목사나 신부님들이 혹은 뭐 여러 가지 책에서 어떤 때 얼굴이 제일 멋있냐,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는 얼굴, 몰두하고 있는 얼굴이 멋있다 그랬잖아요. 그 얼굴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렇게 100% 멋있는 얼굴. 갑자기요, 와, 엄마 아빠가 준 얼굴 중에서 멋있게 살 수 있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얼굴이 확 밝아지니까 이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이슈가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얼굴 가끔 봐요. 우리의 박지성 선수, 우리의 캡틴. 제가요, 이게 뭐 단둘이 만난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럿이 같이 만났어요. 여드름 났어요, 여드름. 여드름 났고요. 무슨 말을 시키면 주어 동사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 주어 동사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슨 얘기를 시키면 때문에 그냥 부사고예요, 부사고. 그래갖고 왜 저렇게 광고에서 저 말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 특징적으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박지성이 그거 지금 축구 시합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하프라인을 뛰어갔어요. 골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사람 제치고, 두 사람 제치고, 세 사람 제치고, 그 여우 같은 사람이 딱 해갖고 한 골 넣었어요. 넣어서 딱 돌아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얼굴. 똑같이 여드름 났어요. 똑같이 때문에 해요. 근데 그 얼굴, 그 밝은 얼굴에서 누가 여드름? 정말 박지성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얼굴. 그 얼굴이 딱 그 정도예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100% 몰두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때 제가
한겨레 신문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이런데 그 컬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컬럼으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하고 뭐 어떻게 그 뭐지 이야기는 없겠지만 이거를 컬럼으로 쓰면 되겠다. 근데 이거 전초전이에요. 밤이 되니까요 깜깜하니까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얼음 속에 묻혔어요. 그래갖고 그냥 이름을 불렀어요. 아산테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아산테 이렇게 헬러를 아산테 하니까 어딘가에 어둠 속에 틀니가 확 떠요. 바보처럼. 그래서 이빨도 많고 이빨이 하얘니까 확 뜨는 거예요. 그걸 또 저렇게 이가 맞으면 좋긴 하구나. 인터뷰를 해야지 이제 무슨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산테 너는 그 케냐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라며 사람들이 그 대통령도 만나려면 줄 선다며 이랬더니 이 사람이 유쾌한 사람이잖아요. 막 뻥이면서 그렇지 대통령 만나려면 줄 서야지 한 4시간쯤 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난 척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피고름을 그렇게 피고름 범벅이 되면서 돈 조금 받고 이렇게 위험한 풍전병이라는 게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니? 그랬어요. 하고 있어요. 존댓말 했겠죠?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이로비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거다. 아깝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구나. 컬럼 제목을 아까 그거 말고 이걸로 써야겠다.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근데 그것도 전초전이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호롱불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호롱.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나, 책상, 호롱불, 그다음에 그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이 그날 내가 본 얼굴 중에서 가장 진지한 얼굴로 호롱불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따당! 날벼락을 맞은 줄 알았어요. 날벼락.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불화살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뜨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게 불이 약간 죽으려고 그럴 때 이 얘기를 하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성남 불꽃처럼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저는. 42살까지.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어쩌다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내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왜? 그렇게 왜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을 때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한비아 팀장이 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월드비전에 들어갔어요. 월드비전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정말 견딜 수 없이 뛰어서 살았어요. 월드비전에 들어가니까요 난 정말 근데 그런 일을 모르고 진짜 죽도록 부려먹는 거예요. 많이 부려먹죠. 그쵸? 어느 직장인지 부려먹지만 여기는 NGO 일뿐만이 아니라 저는 2가지를 해야 돼요. 가면 국제본부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가면 식량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량 대분 하는 일을 막 하고 낮에는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쓰다거나 인터뷰 하잖아요. 헌속회 시선 집중 막 이런 데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끊어질까봐 막 말을 빨리 해요. 내가 말을 왜 빨리 하게 해요? 직업병이야 이거. 전화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막 얘기했지. 그러니까요 저는 보통 때도 많이 안 자는 사람이에요. 저는 렌 수면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시간 반, 1시간 반 그리고 좀 너무 조금이면 그 곱하기 2, 3시간. 3시간? 너무 조금은 4시간 반. 4시간 반 이상 자는 건 저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충분해요. 랜선으로 3번 내려갔다 오면 충분하다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보통 때도 많이 안 자는 사람이에요. 보통 때도 이틀 한 번씩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도 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러잖아요. 넌 어저께 자고 오늘 또 자냐? 너 무슨 잠을 매일매일 자? 막 이러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 정말 못 자요. 현장에 잠을 매일매일 자? 막 이러면. 나 형 매일매일 자? 나 너밖에 못 봤다. 막 이러면. 근데 현장에 가면 정말 잠을 못 자잖아요. 현장에
팀장 일을 해야 되지.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일을 해야 돼. 글 쓰려면 여러분은 제 글을 편안하게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지만 저는 글을 쓰려면 밤을 새고 써야 돼요. 한나라도. 그래서 오늘 밤도 밤을 새야 돼요. 좋은 생각도 마감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제 소염제 밝아오면 또 3, 4일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독한 년 막 이래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일째, 5일째 밤을 새고 나면 눈에 실핏줄이 서요. 눈에 실핏줄이 서서 눈에 실핏줄을 그게 눈에 실핏줄로 오는 거예요. 저는 코피가 났으면 좋겠어. 코피가 막 일을 하다가 코피가 확 나면 오 좀 천천히 해 막 이러잖아요. 괜찮아. 이슬 같은 게 막 부르트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혓바늘이 돋은들 보이냐고요. 목소리 쨍쨍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일을 시켜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러죠. 일 빨리 하는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만 하죠. 어떻게 되냐면 4일, 5일쯤 되고 나잖아요. 잠을 못 자면 하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끈적한 게 잡혀. 이 이라크 현장에 실제로 있었단 일이에요. 끈적한 게 잡혀. 이렇게 하잖아요. 피눈물이에요. 눈에 핏줄이 터져서 하품을 잘못해서 그 눈물가 나오면 저는 그 피눈물을 보니까요 기분이 싹 좋아져요. 왜냐하면 제가 신중은 있어요. 내가 어떤 힘도 남기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신중은 있지만 저도 물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이거 재미삼아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처럼 재미삼아 아 내가 이거 물증을 보니까 기분이 싹 좋아지더라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네가 눈에서 터져서 망정이지 노에서 터지면 그게 뇌졸중이라 하면서 그때부터 아스피린 먹은 게 지금까지 먹어요. 절대로 피눈물 내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근데 피눈물이 그리워요. 물증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막 이제 저도 이제 화를 내죠. 이거 누가 이렇게 일찍 짰냐. 이거 짠 사람이 하루만 해오라 그래. 하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딱 말해요.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누가 시켰어?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누가 시켰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또 물어요. 꼭 물어요. 너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 일이 하고 싶은데?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이 일이 내가 가슴을 뛰게 해요. 이 일이 내 피를 끓게 해요. 저는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요. 우리 식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식구하고 아는 사람 없잖아 우리 이 언니만 안 들리면 돼. 그러면 기국권 팀장이 그럼 사우나다 죽냐? 아니면 무슨 뭐 그렇죠. 아 그래? 아니 볼수없이다 죽냐? 현장에 죽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저번에 제 소원이에요. 우리 이제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산에 다니는 사람들 알겠지만 우리 백두대간 할 때 맨 처음에 딱 할 때 산죽 이래요. 산죽 뭘까요? 산에서 죽어서 좋아해요. 진심이에요. 박영석 대장은 그 가족들은 굉장히 아쉬워하지만 박영석 대장 그 자신은 굉장히 그 행복한 죽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서 죽고 싶은 그렇죠. 산에서 거기가 현장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김국보 현장에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합니다. 지금 20대, 10대, 20대에서 그거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사춘기가 늦게 와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여기 많지만 공부하라 하잖아요. 뭐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하면 다 된다 하더니 대학 왔었을 때 너가 뭐가 하고 싶니? 허벅이잖아요. 그런 걸 부르면 어찌하고 있어? 그거잖아요. 그때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때부터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할 때 즐겁고 뭐를 할 때 밤을 새면서 독한 년 하면서도 그 일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가. 근데 그 일이 자기만 좋으면 재미가 없어요. 끝이 있어. 내가 좋기도 하고 그것이 남한테도 좋은가. 나의 성공과 행복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범위를 점점 넓히다 보면 정말 자기가 최대로 예쁜 얼굴을 내면서 멋지게 할 수 있는 100% 끌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서 그런 노력을 하면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42살에 만났어요. 여러분 늦각이라고 치면 저 같은 늦각이가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제가 요즘엔 굉장히 많은 메일을 받아요. 특히 요즘에는 막 초등학생까지 메일을 받아요. 초등학생. 제일 많이 하는 게 특히 이제 한 여기 3, 40대들을 제일 많이 하는 제가 요즘에 대학교 여기 이제 이대에서 가르치잖아요. 대학생들 보면은요 대학교 4학년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애들한테 참 좋은 아이다 이래요.
거야, 가서러워서. 아이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보내는 그 메일이 뭐냐면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만난 기념으로 오늘 통영 스페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저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한테 언니 누나라고 부르잖아. 이 가족이야 이제는. 그죠? 이 스페셜로 지금 여기 딱 나가는 문 나가면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나는 너무 늦었나? 라는 말을 하지 않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어떻게 늦었? 그거는요. 봐요. 20대 해야 할 일, 30대 해야 할 일, 40대 해야 할 일 이렇게 압박돼 있죠. 언제 시집가고 언제 취직하고 언제 아이 낳고 그거는 그거는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쵸?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꽃도 보세요. 동백꽃 피죠. 여기 동백꽃이 그거라면 동백꽃 피고 근데 여름에 장미 피고 들고 다 틀려요. 개화 시기가 다 틀린데 어떻게 20대 해야 그거대로 하자면 20대는 전부 다 꽃피는 시기고 30대는 다 마무리하는 시기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의 개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내공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때가 오면 활짝 피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활짝 피는 시기는 언제 누구든지 온다고 생각해요. 꽃도 개화 시기가 있는데 사람이 개화 시기가 없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늦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축구를 아까 박지성 얘기했으니까 축구 얘기해볼까요? 요즘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잖아요. 90살이라고 쳐. 90살.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어저께도 제가 좀 조그맣고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39살이래요. 39살인데 자기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제 이대로 살 거래.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서 나한테 편지를 39살이래요. 39살은 전반전 선수예요. 전반전도 끝나지 않아요. 45분까지가 전반전이잖아요. 전반전 골 몇 골 들어갔어요. 좋아요. 3대 뻥도 좋아요. 중간에 하프타임 남았죠. 후반전 남았죠. 연장전 남았죠. 패자 부활전 남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글의 법칙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든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랑과 운의 법칙까지 아는 사람으로서 멋진 경기가 중요해요. 이기고 멋진 경기 중요하죠. 그러나 저도 멋진 경기는 충분히 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축구 경기에서 충분히 멋진 경기를 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전반전에 39살에 골 많이 들어갔다. 이제 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다 축구 바지 벗고 나는 골 다 해갖고 그 집에 가나요? 토요에선 축구 그렇게 하나요? 인생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30몇 살까지 골 많이 들어간 골을 치면 저도 무시하게 들어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럼 성적표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는 척도 안 하면서 우리 엄마 친구들한테 우리 피아가 이번에 전교에서 몇 등 했다. 엄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도 학교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갈 때까지 6년 걸려요. 6년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고졸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온갖 아르바이트. 정말 그때 그 6년간 당해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없이 여기는 거.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저한테 야라고 불러. 야. 그럼 저는 뭐라 그러지 알아요? 제 이름은 야가 아니라 한비아입니다. 끝까지 불러주세요. 너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잘리고 막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런 그리고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비쌌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고졸 디스카운트예요. 반값 주셨어요. 반값. 그리고 제가 클래식 다방 DJ였는데 그 전에 그 일을 막 하고 이제 빨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뒷가시게 무슨 클래식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어요. 골로 많이 들어간 거면은 무슨 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58년생이니까 후반전 얼마지? 후반전 8분? 좋은 경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기는 경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멋진 경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행일치하면 되잖아요. 표리동동하면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1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한테 제가 네가 빨리 승승장구해서 UN 사무총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동시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표리동동하고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한눈 팔지 않고 가는 그게 여러분하고 같이 가는데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쵸?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에서 몇 불을 뛰는가 생각해보면 앞으로 난 너무 지었나? 그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지금 벌써 7시인 관계로 이렇게 나중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지금 보면 불화살을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은데 그건 심증이야. 불심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랑 만날 때 저를 만날 때 저를 아는 척 해주세요. 저는 이제 지금을 보면 내일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이렇게 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어디서든지 만나, 서울에서 만나든 통영에서 다시 오든 어디서 만나든 세계 뭐 현장에서 만나든 아 그때 통영 스페셜 거기에 있었던 거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겠죠. 선생님들은 선생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그거는 내가 살짝 흘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싶어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향해서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저도 본전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그래요?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이 1시간 반을 CEO나 아니면 대형교회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일을 했다면 몇억 원이 거친다는 거니까요. 몇억 원이 거치면 몇만 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야기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뭐 하나 받아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삽질하러 왔나요? 그러니 저도 이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도 한비아 언니, 한비아 누나, 혹은 왕 언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저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발짝 흔들리죠. 저도 살았으니까 흔들리죠. 어느 때는 두리번거리죠. 어느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이런 강의를 굉장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눈빛을 오랫동안 기억할 거예요. 이게 깔끔한 가시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나 또 대단한 응원군이에요. 이게 훈장이자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이런 눈빛이.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제 갈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그 에너지와 어떤 그 힘을 주는지 여러분은 정말 꿈에서 하느님만이 아실 거예요. 서로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만났을 때 서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쪽을 향해서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여기 이거 그 남수단에 왜 그때 전쟁이 하필 나서 그게 2개월 연장이 돼서 그 언니가 이 손지머리 언니가 그걸 캐치해서 거기를 납치하다시피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불화살을 활활 태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네. 힘좀 필요 없습니다. 손 얘기하기로 왔으니까 여러분 수업때도 무진장 좋으세요. 저기 앞에 저 안경 끼신 저 빨간 옷하고 까만 옷 보시면서 저분 수업때도 A 클래스 받고 추임을 놓을 때 추임을 놓고 심각할 때 심각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를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 완전히 학진이에요. 학진. 이거 아까 그 민수진이 앞에 여우를 아니면 여기 동피랑이 그 날개 있죠. 야, 좋습니다. 손 얘기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깐만 할게요. 손. 여러분 손 좀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손, 그 다음에 우리 한의사 언니는 침 놓는 손, 우리 교육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은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그런 손. 여러분은 여러분 어깨에 평생 붙어있을 손을 어떻게 쓰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요 오늘 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럼 거기에 가볼까? 라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거죠. 저는요 보통 때는 일요일 9시 10분 이후에는 꼭 집에 오려고 해요. 한국에 있을 때.
왜냐면 개그 콘서트 봐야 돼요. 개그 콘서트. 꼭 봐야 돼요. 너무 재밌었고. 그거 안 보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보통 이런 데 가면요, 여기 불타는 열정 아니고 보통 이게 비하원이 2인번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떻게 알았지? 막 이렇게 다음번에는 네. 그 결심한 거죠. 그렇죠? 저도 뭐 일요일날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때 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쓰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저는요, 저는 제 손 되게 조그매요. 그리고 저랑 압수하는 손은 외국 사람들은요, 이래요. 이거 다 자란 손이냐 막 다 자라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손인 것 같지만 사실 큰 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국권 현장에서는 몇만 명 단위로 손을 그 식량을 나눠주는 손이잖아요. 그렇게 쓰기를 결심한 모양과 크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쓰기를 결심했어요. 제 발은 얼마나 조금만 자라요? 225mm 달려요. 거의 아장아장 수준이에요. 근데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걸어서 지금 3바퀴만, 백두대간 종주. 그럼 모양과 크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죠? 모양과 크기와 상관없이. 제 발이 얼마나 좀, 제가요, 한국에는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운동화가 없잖아요. 한국 이렇게 조그만 운동화가 없어요. 근데 외국에 나갈 때는 환경 공부를 갈 때는 48시간에 가기 때문에 운동화까지는 못 챙겨요. 그리고 짐이 키로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경비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 먼저 타고 나머지를 나누어서 이제 물건을 실기 때문에 가장 작게 싸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화 같은 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제 구입해야 되는데 제 운동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나이 50에 미키마우스 그려져 있는 나 신데렐라 그려져 있는 어릴 때는 미니 막 윙크하는 거 막 그래서 바지를 더 길게 입어요. 가려야 되니까 이거 진짜 나이 50에 신데렐라 그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이런 데는 신발을 벗고 회의를 해요. 거기가 이제 사무실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카페트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하러 가면 감춰놔야 돼요. 어디다가 이렇게 책상 밑에 이렇게 잘 감춰놓으면요. 어떻게 보고 막 거기 있는 그 현지 직원들이 이래요. 이렇게 위험한 장소에 누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근데 이 말을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쓰기를 결심한 거예요. 저는 왜 하느님이 손을 2개 주신지 알아요. 월드비전에 들어가 나갔어요. 한 손은 우리가 정글에 사니까 제 악기아름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손은 정글에 사는 나를 위하여. 그러나 나머지 한 손은 사람 사는 곳인 사랑과 은혜의 법칙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생각이에요.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알고 모르고는 치겠죠. 제가 어떻게 했는데 내 본의와는 다르게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알고는 치지 않을 생각이에요. 알고는 나한테는 별로 필요한 돈도 아니야.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요. 1,000원, 2,000원, 3,000원 그렇죠? 근데 내 거야 하고 꽉 쥐고 있는 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싶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저는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손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주는, 기꺼이 주는 손을 훨씬 예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아세요? 저는 주자학파의 괴수가 되고 싶어요. 주자. 이거 있으면 주자, 저거 있으면 주자. 있는 거 주는 거죠. 시간 좀 내주세요. 시간 있으면 주자. 돈 주면 돈 있으면 주자. 열성 있으면 주자. 오늘도 받아간 거예요. 알게 됐어요. 내 거 있는 거 줘서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여기 있는 200명한테 제 불을 줬어요. 근데 제 불은 똑같이 타고 있어요. 그것만 알면 막 퍼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막 퍼주는 그 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어깨에 평생 붙어있을 그 손을 어떻게 쓰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 명리한 사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가슴 뜨거운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지금 월요일날 5시 반에 이렇게 비 오는데 여기에 모여갖고 이런 스페셜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리고 플러스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그 손을 움직여야 돼요. 제가요 지난주에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알아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시간 있으면 내 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질문에 나오면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딸이 3명 있어요.
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이제는 질문 나오는 이야기 있고요. 제가 지난주일에 제일 잘한 일,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이 뭐냐면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저는 현장에 가면 진짜 금방 들어가기 때문에 지뢰가 다 있는 그런 데서 2개월 동안 막 그게 식량 배분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지뢰 배설가 나오면 거기가 다 딸기밭이에요. 딸기밭이라는 건 뭐냐? 다 지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그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라서 죽어도 안 죽어요. 다이하드. 물론 저는 신앙인이라서 그렇게 위험한 순간 하나님이 업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건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그 지뢰가 50km에 반응하는 대인 지뢰가 아니라 100km에 반응하는 대전차 지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한국 아담 사이즈에다가 옥수수죽이 20kg, 30kg, 20kg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쓰나미 현장 하나만 가도 하루에 수백 구의 시체를 봐요. 그것도 냉동실에 잘 보존된 시체가 아니라 그냥 그 쓰나미에서 휩쓸려갖고 물에 빠졌다 나온 푹푹 썩는 시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런 현장에 다시 나가 절대로 아니에요. 현장 안 보내줄까 막 속여요. 안 아파 막 이러고 막 그렇지도 않아 막 이러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100% 뿌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머리도 돌아가고 가슴도 돌아가고 이 손도 움직이는. 근데 제가요 지난 일주일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지뢰밭을 누비는 그런 함대가 아니에요. 언제 서울에 가면은 교보분거가 있는데 교보분거 바로 앞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한 3명 정도를 좀 제가 늦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좀 늦었어요. 그래갖고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내리면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이 거의 되게 길어서 2개 정도 건너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분들이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빨리 정말 너무 죄송해갖고 이제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마 통영에서 오셨나봐. 아마 어머니가 여기가 어디고 아니 도저히 거기를 그냥 정말 어린이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순간 내가 이 많은 젊은이들한테 이 많은 친구들한테 그 틈이 때가 있을 때마다 네 손을 빌려주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빌려줄 차례가 됐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할머니랑 건너면 이거 제때 한 번에 못 건너요. 이 할머니 하도 어려워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안 건너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거기까지 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갖고 갔는데 이 할머니 이제 갔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가라. 이 할머니 하도 어리버리 하는 거야. 중간에 또 끊어졌어.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에 건넜어요. 이 할머니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할머니 진짜 귀여운 얼굴 있잖아. 할머니들 귀여운 얼굴. 젊은이 고마워. 젊은이. 젊은이. 그래갖고 이제 늦은 사람들한테 이래서 늦었다고 하면서 미안하지만 되게 뻑이면서 자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는 할머니 하나 건네줬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냐고. 저는 지금 그 일주일째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보태주면 큰 것도 보태. 연습이잖아요. 작은 것. 여러분 이런 그 해외에서 지금 예를 들어 시리아에서 이제 그 전쟁이 나고 나서는 시리아 복구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리아를 복구하는 게 나오면 그냥 주머니에서 그 스마트폰을 한 번에 2,000원이거든요. 그거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정말 사랑과 은혜에 멋지게 잘 쓰는 그런 우리 통영 시민이자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세계지도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정글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칙.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손길은 어디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의 법칙을 향해서. 시간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기회만 오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손을 쓰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불화살 뒤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 뒤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헐헐 탔으면 좋겠어요. 99도가 아닌 100도로 펄펄 끓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딸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물을 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들을 그리고 손은 한 손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나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쓰는 멋진 통영 시민 그리고 멋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멋진 세계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